국내 로봇 청소기 기술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LG전자 가전사업본부 창원 공장에 이제 근무하던 연구원들 2명이 중국에다 기술을 넘긴 건데, 제가 이때 LG전자 근무할 때고. 네,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정말 이거 봤더니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로봇 청소기 요즘 많이들 쓰시죠. 저도 협찬받아서 로봇 청소기 저가형 모델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맛을 보면 이게 버리지 못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 중에 또 하나가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로봇 청소기가 우리나라가 삼성, LG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탑 가전회사 1, 2가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는 중국 회사가 다 먹고 있습니다. 보고 좀 놀랐는데요. 로보락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잘 나갈 줄 몰랐습니다. 로보락이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2022년에 25% 수준에서 23년에 35%, 24년에 46.5%, 거의 50% 찼어요. 제가 이제 해외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브랜드가 특정 국가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고 그 나라에 기업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켓시어 50% 가까이 못합니다. 40%를 제 LG전자 다닐 때도 40%를 최대치로 봤어요. 최대치로 봤거든요. 46.5%, 거의 50%를 먹었어요. 로보락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제 150만원 이상 프리미엄 제품은 65.7%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순수 이제 오프라인 이제 가전 유통업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이마트 기반인 것 같아요. 탑3라고 하지만 사실 하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 비중은 홈매 채널에서 7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이마트 기준이라고 봤을 때도 작년 8월, 9월, 10월, 11월인데 로보락이 작년 8월에는 거의 70%를 했었어요. 그리고 11월에도 50% 이상 계속 유지를 했고, LG 삼성 합친 게 50%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삼성은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LG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근간, 어떻게 보면 이제 LG에서 좀 시작된 것도 있는데, 이 LG가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천진 공장이 이제 그 청소기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생산하나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OEM, 중국에게 OEM을 해오는 것 같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좀 살펴보면, 오래전에 아마 잊혀지신 분들도 많을 건데,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었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기 전에 기술 확보라든지 기술 개발 확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현재 로보락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거꾸로 들어와서 지금 거의 한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로보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로봇 청소기 라인업만 해도 이렇습니다. 세탁 건조기 되는 제품 내놓긴 했지만 이거 아직 LG 삼성에 비해서 미비하고, 청소기 몇 개 내긴 했지만은 다이슨도 있고 LG전자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로봇 청소기는 어쨌든 뚫고 들어왔다. 한국 안방 점령 가속. 하지만 고용 투자는 없다. 이게 아픈 부분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도 해외 기업 브랜치가 생기면은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유심히 보는데, 고용 투자는 없다. 그 다음에 이 로보락 논란이 좀 있죠. 중국 논란 키우는 약간의 로보락, 한국 법률 준수에 대한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공략 나선 중국 로봇 청소기 보안에 대한 불신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IP캠 같은 거 중국산 대부분 쓰고 있는데, 우리 일상 특히 여름에 벗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거실에서 그 영상들이 다 해킹돼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로보락이라는 회사 제품이 잘 팔리긴 하지만은 중국 로봇 청소기에 대한 보안 불신은 남아있다. 결국은 이거 시작이 제가 근무를 했던 LG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됐고, 2013년도에 국내 로봇 청소기 기술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LG전자 가전사업본부 창원 공장에 이제 근무하던 연구원들 2명이
중국에다 기술을 넘긴 건데 제가 이때 LG전자 근무할 때고 가전사업본부 소속입니다. 창원 공장에 근무를 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창원 출장을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당시에 저도 들었는데 야, 이 나비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때만 해도 기술 개발 투자에 엄청나게 LG가 많이 힘을 쓰고 있었고 나중에 그 시장이 생기면 우리가 먹겠다 이런 노력이 컸는데 메이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식기세척기, 인덕션 같은 거 여기서 소싱해 와서 파는 회사 있습니다. 소싱해 와서 파는 회사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덕션이나 뭐 식기세척기나 빌트인 가전, 뭐 소형 가전 이런 거 제일 많이 찍어내는 회사예요. 얘네한테 LG전자 직원 2명이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다 퍼날랐는데 인터뷰 영상에 보면은 당시 보도자료 경찰에 조사받을 때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연봉을 이 정도 준다. 2013년 기준으로 이제 180만 위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당시 돈으로 1억 8, 9천만 원. 거의 이제 2억의 연봉 2억의 수준입니다. 지금 뭐 이제 2019년도 집값 파동 이후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오면서 연봉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2013년도 연구원들 고생하는 거 대비 LG전자 짜기로 정평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녔었기 때문에 아는데 돈의 유혹이 꽤 컸을 걸로 보이고 이거는 뭐 LG전자도 조금은 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첫 번째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어쨌든 이분들이 퇴사를 하든지 기술을 퍼나르게끔 보안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는 LG전자도 어쨌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우 보상 처우에 대해서 LG전자 임직원들은 항상 이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위 글로벌 백색 가전 세계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비 처우 보상을 그만큼 해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말이 많아요. 당시에는 훨씬 더 말이 많을 때였고 이 두 가지는 좀 오게티다라고 봐질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심을 판 거죠. 돈의 양심을 판 거죠. 현대판 매국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이제 이게 뭐 중국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딴에서도 많고 뭐 이슈가 많은데 왜 중국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중국 사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깜깜이 자율주행 과시하는 그다음 로보락 개인정보 방침 허점 투성이 이제 최근에 로보락에서 내놓은 이제 고사양 로봇 청소기가 보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P 카메라 이런 게 해킹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 뭐 충분히 해킹 당할 수 있지 않냐. 그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당국 AI 전문가 미국 방문 자제 권고 기술 유출 등 우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하웨이 TSMC 직원 빼들리려고 급여 3배까지 제시 전례 없는 공세.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저도 이제 LG전자를 다녔었다 보니까 오퍼 받아봤습니다. 최근에도 받고 있고. 근데 중국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한순간의 선택이 제 평생 인생을 그냥 골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오퍼가 오긴 와요. 물론 이제 오퍼를 받는다고 해서 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선배들 혹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화웨이 CFO 구속 사태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화웨이 미국에서 벼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실 거고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 중국 왜 칼날 세웠나. 그러니까 이제 실컷 써먹고는 산업 스파이 이런 이슈가 좀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산업계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고 핵심 인력들을 빼가고 기술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논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럭셔리 로봇 청소기가 이제 한국 콕 집어서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 한국 시장 일단 한국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LG 삼성이 굉장히 옛날에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형성이나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데 하필이면 지금 정작 터질 때 우리가 기술 주도를 하지 못하고 기술 유출 기반으로 일단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얘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샤오미, 에코백스, 로보락 프리미엄 제품 연이어서 출시하면서 주거 문화의 경제력, 국제 정세 이거까지 작용했다.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입증된 데다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딴 것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LG 삼성 내수 시장에서도 서지 못하면은 내수 시장에서 보통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선순환 구조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마케팅 비용 투자,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원동력을 잃게 된다.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G마켓 손잡고 이제 알리, 한국 지금 뭐 합자회사 만들겠다 그러고 있고, 알리테무 이용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해외 리콜 제품 버젓이 국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기사들도 많고, BYD 중국 전기차 회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출시 지연이 지금 잠깐 되고는 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오늘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국내 렌터카 업체 1등, 2등 업체를 먹었어요. 그러면 걔들 통해서 BYD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국내 연구원들, 국내 이제 인력들 빼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우디 벤틀리에서도 BYD 차 디자이너 빨아들이는 중국.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재원들은 돈으로 지금 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전 직장에서 이제 쌓아놓은 영업 비밀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빼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 관점에서 한국 정부, 국회, 특히 이제 일 더럽게 지지리도 안 하는 기생충 같은 이 국회에 계신 분들, 어떻게 자국 산업 기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 고민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컷 연구개발 해놓고 우리나라 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국가, 그러면 뭐합니까? 남 좋은 일 지금 다 시키고 있는데